19년 8월 가장 핫해질 단어 지소미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방과 우방국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디사이드 코리아 자대표입니다. 오늘 알아볼 단어는 지소미아입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영문 표기입니다. 이것은 8.15 광복 이후 최초의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협정이기도 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뜻이 처음 들었을 땐 뭔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살펴보니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양국이 갖고 있는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보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은 군사위성, 이지스함, 고급 레이더를 활용한 객관적이고 양적인 정보를, 한국은 탈북자, 특히 고위탈북자와 인적자를 활용한 질적인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공유되는 수준으로서는 한국의 군사기밀 1, 2, 3급 중 2급과 3급을, 일본은 기밀, 극비, 비중, 한국의 2급과 3급에 해당되는 극비와 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협정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고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체결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는 2010년 10월 일본 외상이 먼저 요청하였으나 국내 여론 악화로 한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외상이란 한국의 외교부 장관을 뜻합니다. 무산된 이후 2016년 동북아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하여 미국 오바마 정권에서 권유하여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이 정보 교류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미국을 통해 얻었고, 일본 역시 한국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 체결 이후부터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교류가 가능함에 따라 적의 움직임에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하였고, 무엇보다 한미일 간의 동맹이 더욱더 두터워졌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체결 이후 현재 지금까지 20번 넘게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사이가 나쁜 101호와 102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서로 궁금한 게 많아도 옆집에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윗집 201호에 가서 옆집에 대해 묻곤 했었습니다. 201호는 어느 날 101호와 102호를 불러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네 제발 나한테 묻지 말고 너네 둘이 서로 묻는 게 어때?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지소미아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소미아는 양국의 민감한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만큼 서로 간의 신뢰가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였고, 한국 역시 8월 8일 일본을 백색국가 가형에서 배제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양국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에 따른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소미아가 왜 집중되는가입니다. 지소미아 21조에 따르면 양국은 이 협정을 1년 단위로 유지하되 종료 90일 이전에 어느 한 국가라도 파기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90일 종료 90일 이전에 나 너랑 안 해, 너랑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 1년 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8월 24일이 우리나라가 파기할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은 기간입니다. 즉 8월 이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지소미아는 정치, 시사, 뉴스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될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정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우파든 좌파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평화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의 관점들이 서로 대립되고, 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나온 합의점이 바로 정치입니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지소미아를 완전히 파기하자라는 무용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용이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개통도 쓸모가 있다는데 무용론에서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쓸모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애초에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주는 게 말이 안 되며, 무엇보다 경제를 넘어 군사의 문제까지 일본의 손아귀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신중론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소미아라는 이런 파기라는 카드를 활용하여 미국을 이 중재자로 개입시켜 현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지소미아를 필요성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하여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일본이 지소미아를 필요로 할까요? 그것은 아마 북한의 불확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이 가진 다양한 첨단 장비로서는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이런 정확한 자료들, 즉 양적 정보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갑작스러운 도발과 예상치 못한 위협에 대처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의 판단은 전 세계에서도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얻어진 질적 정보, 즉 내부자인 고위 탈북자의 이야기, 인적 정보를 활용한 질적인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미국과 일본의 형태들을 활용하자는 것이 바로 신중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소미아 파기 반대론이 있습니다. 반대론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자체에 언급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한미일 간의 동맹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되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정치와 군사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섣부른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국방적인 것까지 흔들릴 경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입니다. 무엇보다 반대론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일본이 갖고 있는 책임을 덜어주고 오히려 한국이 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의 이러한 태도가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을 역시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치 문화가 즐거워진다. 여기까지 디사이드 코리아 좌대표였습니다.